If Parmusem has million fans, I am one of them. If Parmusem has one fan, I am that one. If Parmusem has no fans, that means I'm dead. Thanks for clicking on my video. I'm shooting this video to share with you my opinions and tips to teach yourself English in much better way. 여러분, 영어는 주 7일 공부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부해야 됩니다. 언어라는 것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보나 지식을 저장해놨다가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감각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3일 뒤에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두면 3일 뒤에 반드시 쓸모가 있습니다. 3일 뒤에 비가 온다는 거를 기억해내서 우산을 챙기면 되는 거죠. 하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는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새로운 영어 단어, 영어 문법 이런 거를 공부하고 문제를 막 풀었다고 해보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장 패턴을 배웠고요. 그걸 여러 번 써가면서 내 수첩에다가 잘 적어놓고 뿌듯하게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서 그냥 길을 가는데 어떤 외국인이 갑자기 찾아서 길을 묻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잘 들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도 안 나옵니다. 난 분명히 공부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냐면 언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내가 기억에서 기억 저장소에서 꺼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써먹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빨모쌤이 거듭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어라는 것은 운전 감각하고 비슷합니다. 운전을 잘하려면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필기시험 교재를 딱 펴놓고 열심히 밑줄 긋고 잘 적어두면 그러면 운전을 잘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필요한 건 바로 운전을 그냥 해보는 거죠. 저도 사회 나와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데 매일 출퇴근길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고 감각으로 체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서 이 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이렇게 체득하고 감각으로 터득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 감각이라는 것은 한 번 이뤄놓고 완성 이렇게 밀어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각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공부를 쉬는 만큼 훈련을 쉬는 만큼 쌓아올렸던 감각이 점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감각이 퇴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천천히 퇴화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낙하를 하듯이 완전히 급격하게 추락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한동안 원어민들도 많이 만나고 영어를 쓸 일이 많을 때는 이 영어가 술술 나오는 것 같다가 방심한 사이에 주말에 놀고 한 일주일 공부를 안 하면 일주일 전과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원어민 친구들도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이 안 들릴 뿐더러 하고 싶은 말도 잘 안 나오고 내가 답답하겠지? 내가 혹시 잘 못 알아듣고 지금 헛소리 하는 건 아닌가? 불안하고 심지어 미안해요. 이렇게 자괴감을 한번 느끼고 나면 영어 공부하기가 또 싫어집니다. 미루게 되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그 사이에 또 계속 감각은 추락하는 거죠. 이런 언어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쌓아 올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감각이 추락하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일주일 공부를 쉬게 됐다? 그러면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고 말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뭔가 미루게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면 또 감이 떨어진 나를 또 마주하는 게 두렵고 그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주 3회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죠. 만약에 우리가 영어 공부라는 거를 주 3회 운동하듯이 주말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입티형 공부를 하고 월요일은 출근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쉬었어요. 화요일은 약속이 있네요. 건너뛰었어요. 수요일에 공부는 해야겠고 근데 좀 귀찮고 해서 넷플릭스를 틀고 영어로 된 컨텐츠를 딱 틀어놓고 자막을 띄워놓고 봅니다.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고 또 목요일은 쉬고 금요일은 또 불금입니다. 이제 토요일에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빨모쌤 강의를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빨모쌤 강의를 듣고 이렇게 주 3회 공부량을 채웠다고 한다면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거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쓰는 그 감각은 완전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중인 거죠. 중간중간 공부를 해줌으로써 이 영어에 대한 감각이 하강하는 것을 미미하게나마 늦추고 있을 뿐인 거죠. 사실은 이런 공부 방식을 유지를 한다면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고 있다면 다행인 거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신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항상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체가 어떤 상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항상성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우리 뇌가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뇌에 우리가 쓰는 휴대폰처럼 언어 세팅 모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언어 세팅 값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 모드, 영어 모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머릿속에 있는 뇌한테 더 익숙한 모드는 한국어 모드겠죠. 우리 모국어니까요. 한국어 모드를 켜놓고 무언가를 듣거나 읽거나 말할 때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영어 모드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불편해. 심지어 귀찮아. 어쩔 땐 두려워.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쓰면 쓸수록 이 뇌는 이 영어라는 언어 모드에 익숙해져 가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영어를 덜 접하고 쓰지 않을수록 영어라는 언어에 익숙해지려고 하던 뇌가 본능적으로 다시 한국어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편하니까. 영어라는 언어를 뇌에서 프로세스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까다로우니까. 십수년 아니면 수십 년 이상 우리가 늘 평소처럼 살아왔던 한국어 모드일 때의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영어라는 언어를 우리가 처음 귀로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뇌는 이 영어를 언어가 아니라 소음으로 인식한다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듣기 훈련을 꾸준히 해줘야 점차 이 영어라는 언어의 의미 체계나 구조 같은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잡히면서 비로소 단어나 문장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저의 뇌가 한국어에 익숙한 만큼 영어라는 이질적인 언어에 저항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해왔는데 한 일주일 쉬고 한 달 쉬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마냥 감각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몇몇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오늘까지 한국어만 써온 한국어 원어민이니까요. 우리는 정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어를 듣고 말하고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언어, 그 언어의 형태, 소리, 억양, 문장의 구조, 그 언어 안에 담긴 문화적인 차이 등등등 이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한국어라는 우리 모국어를 사용해왔던 그 성실한 정도나 빈도만큼 영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매일매일 공부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제 결론은 어떤 형태의 공부 방법이든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세요. 단 지속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겠죠. 오늘부터는 내가 매일매일 출근길마다 아니면 학교를 가면서 그 시간 동안에 단어를 30개씩 외울 거야. 점심시간에는 밥 먹으면서 영자신문 뉴스 같은 걸 읽을 거야. 저녁에는 빨무쌤 강의를 하나 들을 거야. 잠들기 전에는 입트형 하루치를 끝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한다? 이걸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겠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경험상 하루 이틀은 열심히 해낼 수도 있지만 일주일, 한 달, 일상으로 녹아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하루에 빨무쌤 책 유닛 딱 한 개만 끝내기, 입트형 하루치 끝내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교재를 딱 펴놓고 오늘 하루 배운 내용 눈으로 보고 써먹으면서 언어 교환 어플에서 외국인들이랑 30분 이상 대화하기, 딱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공부 방법이 인풋, 아웃풋 양이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요. 지속할 수 있는 루틴이 됐어요. 매일매일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수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유튜버들이 자기계발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빈틈없고 효율적인 다양한 공부 방법을 화려하게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리어 너무 완벽한 공부 루틴, 학습 플랜은 지속하기도 힘들고 일단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공적인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내가 가진 열정, 내 실력, 삶에 대한 내 애티튜드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잘하고 있어요. We are on the right track. 자신감을 가집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영어 말고도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돌봐야 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는 한가운데서도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성장과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세요. 그리고 잘 때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잠듭시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